네, 고성국 라이브쇼 오늘 첫 순서 지도부 토크 일당백입니다. 이제 대담 시작할 텐데요. 정치권 이끌고 계신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지목 토크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을 지목하시고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 친한 문병호 최고위원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에. 네,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자꾸 그 모락모락 나는 것이 그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이 3당이 연대해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 집권 세력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더구나 대통령 탄핵까지 이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대선인데 여기에 책임을 물을 대상하고 연대하는 게 맞는가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민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변화와 개혁, 정권 교체, 박근혜 심판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심판이 이번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인데 우리 국민의당이 멍청한 단이 아니고서는 박근혜 프레임에 걸려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연대하더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독자 노선을 갈 예정이지만요. 혹시라도 연합정권의 구상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는 결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바른정당까지만 저희가 연합정권의 그 연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답변 42초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당이죠. 자유한국당 김성은 비대위원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의 연설문 고치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요 일간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후보가 측근의 원고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말로 하지 않으면 짝퉁 대통령이다. 아바타 대통령이라는 비양함을 들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요. 제2의 탄핵 그리고 최순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재인 후보를 대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가 다른 사람이 써준 걸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 얘기하신 거 명예훼손으로 하셔야겠네요. 글쎄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캠프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러나 결코 다른 사람이 써준 것을 생각 없이 무조건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3당이 국민의당이죠. 예. 예, 문병호 최고께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께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가 연설한 걸 봤더니 그 앞에 메인 슬로건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메인 슬로건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거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 건데 왜 문재인 대표가 쓰고 계시나? 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님 옆에 모이신 분들을 보면은 되게 지금까지 기득권에 계셨던 분들, 장차관 출신, 또 재벌 출신, 또 폴리페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좀 사실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과연 과거에 기득권을 누렸던 분들과 함께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예, 거기까지 핵심이 뭔가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열내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로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좀 더 완화시키고 좀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캠프에 합류시킨 모양인데 저도 정체성을 그대로 견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문병호 최고위원님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재인 후보의 생각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니까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바른정당의 홍일표 의원께서 지목 토크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역시 이상민 잘 나가는 당이고. 아주 인기가 높아요. 네. 제가 좀 인기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서두에서도 미국 대법관 후보 추천하신 분 네.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가장 유력한 문재인 후보도 법조인이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온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초법적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자신이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 기각되든 인용되든 그 결정을 승복하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뭐 법조인 출신이건 법조인 출신 아니건 물리적 혁명을 우리가 그걸 존재하지 않는 한 당연히 그건 승복하고 현행 법제도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결론이든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거 좀 코치 좀 잘하세요. 이게 그래서 별로 뭐 제가 문재인 캠프에 안 들어가 있어서 우리 홍 의원님이 그 캠프로 좀 들어가셔서 그 영사영삼님이 아, 저도 그걸 봤는데. 아, 그래요? 전해주세요. 이상민 의원님 웃는 모습 천진합니다. 처음 봐요. 라고 하셨는데 자주 웃으셔야겠습니다. 네. 자, 본격 대담 가보겠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자서전을 내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죠. 눈에 띄는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이지만 그런 명분이 그 큰 슬픔 앞에서 뭐 그리 중요하겠나라는 내용입니다. 예, 뭐 우선 저는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내외도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지만 어쨌든 이런 그 회고록의 이 대목 동의하시는지 동의할 수 없는지 OX로 좀 우선 의견부터 좀 표명해 주세요. 동의하시면 O를 드시고 아니다 X 들어주세요. 오가 없으신데요? 예, O가 없으신데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글쎄 뭐 저도 조금만 딱 하니까 저게 아마 예. 어떤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네. 솔직히 저런 얘기에 대해서는 OX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상식과 동떨어진 얘기여서 네. 조금 몰상식한 질문을 하지 마라 이 그런 말씀이십니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른 한 분만 우리한테 제가 추측한데 네. 아마 군인으로 끝내야 되는데 네. 이 골치 아픈 정치판에 들어왔다 그런 취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얼핏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저런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죠, 저거는. 5.18이라는 건 우리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예. 다 단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온 이-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질문. 얘기를 황당한 얘기도 황당한 얘기. 다음으로 빨리 얼른 넘어가요. 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네. 예. 2013년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도 성토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존경하고 모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충격받았다. 진짜 죽으려고 했다. 가져간 것까지는 괜찮지만 비자금과 관계 있는 것인지 실사는 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질문이 또 야단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동의하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네. 오가 없으시네요. 예, 그렇군요. 그럼 바로 내리고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예. 이상민 법사위원장 시절에 만드는 아, 법이거든요. 그렇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뭘 설명을 했는데 저기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예. 이제 그 실소유자들에 대한 돈은 이제 추징을 못한다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정의를 실현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저 7997님이 X 해놓고 네. 혹시 O도 있나요? 오가 없습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그 이순자 여사 자서전에 음. 아까 이 대목이 있었죠.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여쭤는 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OX. 예. 그것도 물어보나 마는 물어 어떻게? 아이고 참 제가 질문을 예, 잘못 드린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요. 자,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죠. 예. 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 논란에 대해서 그 입장이 밝혀졌죠. 한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이순자 여사가 밝혔습니다. 그이가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고 표창받은 사람은 그 당시 뭐든 잘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은 거다. 그걸 가지고 집어던져야 한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 아닌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질문이죠. 아, 이제 마침내 후보가 두 분은 질문의 취지가 뭐죠, 저게? 저 이순자 씨의 발언에 동의하냐라고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뭐든 드렸어요. 잘했기 때문에 표창 받은 게 아니냐라는 예. 그 내용이 예, 예. 핵심입니다. 수험생이 그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분은 동의한다는 거죠. 네. 예, 자 김성환 위원, 이거 들고 설명해 네. 주십시오. 아니 들고 뭐 계십시오. 그 어렸을 적에 군인 시절에 잘했으니까 표창 받았다라는 얘기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도 그 사진에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잘생기게 나와서 여심을 흔들기도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왜 군인 사진을 내보냈는지 안보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또 이거에 대한 부메랑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순자 씨의 저 발언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병호 위원? 그 상장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 후보께서 그것을 자기 어떤 안보 불안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또 자기가 무슨 안보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것을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진을 보였다는 게 자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그 부분이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저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나 후보들에 대해서 안보관이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도 우리 같은 당을 하셨지만 근거 없이 상대당이나 또는 보수 아주 수구적인 쪽에서는 민주당 야권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보관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순자 여사가 이제 잘했으니까 표창 준 거다. 네. 그 말은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거기서 이제 전두환한테 받았다. 이제 이렇게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냥 자기도 열심히 군대 가서 열심히 해서 표창도 받았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순자 여사가 무슨 회고록이나 무슨 자서전이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무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이 쓰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그렇고 2772님은 이순자 씨 관련된 토론할 시간에 다른 관심사항을 토론해 주세요. 네. 이제 시간이 아깝네요 이러셨어요. 주제를 바꿀 겁니다. 저희가 네. 이 시청자로부터 이렇게 야단 맞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2998님이 예. 김성은 비대위원 보수록 합리적이고 좋아요. 안철수 후보는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문병호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특히 남자로서 의리가 있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거 홍익표 의원님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샵 4569. 자, 얼른 다음 주제로. 예. 네. 그 현장 투표 결과 그 유출 파문으로요. 이 문재인 안희정 후보 간 갈등이 커지고 있지요. 이 발언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씩은 유출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개표 결과를 발표해서 유출이 아니라 당당하게 경선의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면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네. 했었나요? 그러면 그걸 알았다면 사전에 이것을 예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을 선거를 공정 관리할 책임이 당대표한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참 그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문재인 후보가 유출이 불가피하다, 개표 결과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반론도 있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동의할 수 있다 하면 O를 들어주시고, 저거는 동의할 수 없다, X 들어주세요. 오늘은 네 분이 다 마음이 다 아니 대기실에서 혹시 다 맞추고 오시면 자 이상민 의원, 네, 그 들고 설명해 예. 주십시오. 제가 문재인 후보라면 예. 이렇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선거 규약상 저거는 유출 안 하기로 한 건데 그 합의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예견됐으면 처음부터 개표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개표를 했으면 당일날 공개를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로부터 생긴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잘못이 있고 이거는 그렇지 않도록 좀 다시 조정을 하자 뭐 이러든가 해야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 이 같은 당에서 이렇게 문병호 위원. 당연하죠. 적절치 않죠. 그것은 분명히 그 규정 위반이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호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그 문자 폭탄 그거 네. 있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문재인 대표님의 그 생각이 좀 애매모호해요. 늘상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뭐 선고인단이 1000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참관인단? 참관인단이 1000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을 하시면 나중에 측근이 너무 많아서 비리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무마하고 넘어가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캠프에서 개입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페어플레이가 안 된다면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저가에서 싸움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실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홍일표 위원. 역시 저 같으면 철저하게 수사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의뢰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 이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제 비아냥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데 좀 단호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게 아니 뭐 지금 가장 유력한데 뭐 저 정도 가지고 무슨 흔들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19님이 네. 소 잃을 거 알고도 외양간 안 고친 격. 아주 적당한 얘기.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좀 무서워서 얼른 문자 읽어드려야겠는데 네. 1763님이 이거 방송 안 내보내면 다시는 방송 안 봅니다. 이율곡의 분당론 읽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라고 주셨어요. 저 방송 내보내드렸습니다. 자, 안희정 후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미래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의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향한 새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배신했다, 너무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후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나기 전에 그분이 다음 대통령을 이끌 미래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문병호 최고위원. 네.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맞고 일면 틀리죠. 맞는 부분이 어디고 틀린 부분이 어디입니까? 맞는 부분은 이제 미래 비전이 없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미래 비전이 없다. 문재인 후보께서 늘상 보면 좀 과거의 틀에 굉장히 잡혀 있다. 저도 예. 늘 오늘 또 뭐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새로운 비전이 없어요. 예. 근데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비전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가 자유한국당하고도 뭐 선의 이거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마땅합니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예. 홍일표 의원님 어떻게? 안희정 지사 말씀이 이제 100번 그대로 옳다. 저는 그렇게 전부 다 생각해요. 맞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뭐 대연정이 이제 잘못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희정이야말로 우리 정치 현실을 가장 냉철하게 보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지금 이 국회에서 180석 안 되면 안 되고 선진화법 때문에 여러 막혀 있고 지금 행정부가 하려는 게 국회에서 뭐 반대해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개혁 정책을 하려면 네. 협조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것이고 또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저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안희정 후보를 평소에도 많이 신뢰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이 또 공감을 해요, 저 얘기에. 네. 제가 저는 말씀드릴게요. 김성은 의원. 저는 좀 슬퍼요. 대화 타협은 당연한 일인데 이거 갖고밖에 논쟁할 게 없는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중도 성향의 김부겸 의원이 이 비슷한 얘기했다가 혼이 났거든요. 근데 안희정 후보는 그렇게 혼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은 뿌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아주 보편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의원? 진행까지 해주셨어요. 저것도 제가 안희정 지사라면 네. 굳이 문재인 후보가 뭐 미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비전 없다 이게 아니고 본인의 미래 비전과
지금 한국 사회의 부조리 이를 고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밝히고 하면은 오히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소모적인 지엽적인 부분 가지고 공격하기에만 너무 급급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 3230님 드디어 홍일표 의원님 문자.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처음 보는데 참 점잖고 목소리 짱입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저 누구 저 가족이 전화한 처음 본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안희정 후보 간의 설전에서 안희정 후보 측의 비판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는 열심히 군 생활해서 그 당시 여단장인 전두환에게 표창 받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인데 그걸 자랑하냐고 받아들였다. 이건 난독도 보통 난독이 아니다. 안희정 캠프가 굉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라는 발언입니다. 그래요. 유시민 전 장관이 늘 이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예, 저 유시민 전 장관의 저 발언에 동의하시면 O를, 동의할 수 없으면 X를 들어주세요. 또 짜셨습니까? 예, 이상민 의원. 글쎄요, 유시민 전 의원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좀 소모적인 논란거리이거든요. 저게 끼어들어서 또 어느 한쪽에 편들고 나쁘게 말하면 부채질하는 그런 소모적 논란에 저는 거기에 적절치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가지는 개편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문 후보께서 좀 실수를 하셨죠. 약간의 또 그런 걸 좀 과시하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안희정 지사로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전 득을 봤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호남 경선에서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 뭐 이득 본 거라고 봐야죠. 네. 실제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예. 좀 떨어진 걸로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다. 갤럽 경우에는. 네. 지금 그 대목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게 네. 실제로도 호남 민심이 들끓었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를 봤을 거고 유시민 장관이 모처럼 잘못 짚은 거예요. 이제 워낙 아주 그 기지도 많고 아주 톡톡 튀는 분인데 그거는 약간 좀 편들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편들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호남에서 전두환 5.18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을 텐데 문재인 후보께서 이런 실수를 앞으로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의원님?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일일이 지적이시고 네. 그 지적하신 걸 문재인 후보한테 네, 그대로 전해주세요.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아니 어디로 얘기가 가도 다시 이상민 의원님께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강자라서. 근데 아니, 제가 대전 나가겠습니다. 아니 뭐 전달하실 거면 전달하시기보다는 그냥 라이브 쇼를 보라고 그러십시오. 그 말씀 중에 네. 갤럽 조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그 문재인 후보 호남 지지율 하락 부분을 좀 체크해봤습니다. 네. 3월 셋째 3주차에 47%, 4주차에 접어들면서 33%로 14%가 하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포인트가 네. 하락된 것으로 호남 나타났습니다. 지지율, 호남 지역 지지율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음 주제로 가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이 있죠. 과거에 호남이 어떻게 네, 호남의 저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 부분입니다. 네. 4.13 총선서 호남 지지 받지 못하면 출마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주세에서 벗어난다. 객관적 팩트 체크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주고받는 토론회 중에 TV 대화입니다. 토론회 중에 네네. 네, 저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객관적 팩트 체크가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저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일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의하시면 O를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아니다. 예. 예. 들고 저는 있으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대선 후보 나오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부조리와 앞으로 더 나아질 비전 가치 또 전략적 실행 방안 이런 거를 좀 끌고 이슈를 좀 토론을 논쟁을 좀 벌였으면 좋겠는데 그 말한 줄거리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토론은 논쟁은 별로 국민들하고는 관심도 없고 국민의 도움도 안 된다. 좀 논쟁을 대통령 선거에 맞게끔 품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문병호 의원? 예, 뭐 문재인 후보께서 그 호남에 가셔가지고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은 뭐 불출마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4.13 예. 총선 직전에. 예, 그러니까 좀 문재인 대표께서 좀 말 바뀌를 많이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문 대표님이 좀 분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컴퓨터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공격당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않고 그때그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 정치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께서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가장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게 지금 이제 그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네. 호남 지지 못 받으면 안 나가겠다. 그럼 두고 보자. 네. 이랬었는데 그 뒤로 유야무야하고 교묘하게 이제 답변을 피하는데 지금도 토론회 장면에서 주제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답변을 회피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이 짧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토론은 실종되고 맨 이제 서로 인신 공격만 한다는데 예. 저런 것은 이제 검증 차원에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는지 정치인이라면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얘기했으면 거기에 유사한 어떤 행동이라도 한번 하든지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렇게 넘어갔다. 이거는 무책임하지. 그 7700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이상민 의원님, 문재인 후보 말 바꾸는 거 국민 관심사 많습니다. 이런 의견도 또 주셨거든요. 네. 예.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아니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발언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이런저런 뜻이었다라든가 또 이렇게 사정이 어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는 점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인이 발언할 때는 그 메시지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돼야지 자꾸 오려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했다든가 또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었다든가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문재인 후보가 이 점은 좀 성찰해야 하고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성은 의원.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분이 1년도 안 됐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셨거든요. 앞으로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또 동정하고 이런 감정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다음 5년입니다. 뭐 개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음 5년인데 5년의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제는 분노와 동정에서 벗어나시고 인물과 정책 검증에 매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 다음 대통령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분 패널들이 너무 열심히 방송을 해주셔서 기어코 이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1115님. 스튜디오에 치맥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네. 한편 안희정 캠프 주요 인사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천상클럽에 가입했다? 천상클럽. 천상클럽이 뭐죠? 천상클럽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로부터 하루에 문자 1000건 이상을 받는 대열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 폭탄을 당한. 네네. 예. 박영선 멘토단장, 박용진 전략기획실장, 이철희 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민은 네, 가입했습니까? 이 세 사람은 저기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예, 현역 그렇습니다. 의원들이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건 그냥 지지자들이 하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관계 없다고 봐야 될지. 네네. 예. 보시죠.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언제든지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찬성과 반대, 비판 의사를 SNS나 문자로 할 수 있다. 적어도 정치 공인이라면 그런 문자를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예, 문재인 후보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있습니다. 저 문재인 후보의 저 발언에 동의하시면 오를
동의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오늘 전부 다 X를 또 드셨는데. 이상민 의원부터. 네. 저는 뭐 소위 문자 폭탄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헌 특위의 위원인데 거기에 네. 들어가서 개헌을 열심히 주장하고 뭐 등등을 했더니 저한테 뭐 한밤중에 문자가 오고 그럽니다. 아주 어떤 분은 뭐 심한 욕도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다 일일이 전화해요. 그래도 1000건 이상을 받아야 천상클럽인데. 1000개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어떻게 하셔서 뭐라고 제가 하셨어요? 그 전화를 하면 이제 전화를 안 받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자가 옵니다. 네. 예. 전화 그만하라고요. 아, 문자 폭탄에는 전화 폭탄으로 응수한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예. 왜 제가 네, 말씀하세요. 이제 예. 그랬냐면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 폭탄을 자신의 지지자들이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는 건 적절치 않다. 네. 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한 같이 뜻을 모아야 된다. 이랬는데 아마 저 발언은 그 뒤에 나온 발언인데 네. 저는 저 두 번째 말한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첫 번째가 맞고 네. 뜻이 달라도 지지자들한테 오히려 의견이 다른 사람들한테 문자 폭탄 이런 거 보내는 거 적절치 않다. 자중해달라. 네. 이런 호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 아주 부적절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국회에서 지난번에 탄핵을 거치면서도 그때 찬반과 관련해서 문자 폭탄이 있었고 또 개헌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또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저런 게 반복되니까 이게 바로 친문 패권주의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못할 지언정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누구 계도하는 겁니까? 이건 아주 부적절한 얘기고 여기에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근거가 바로 저 얘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문화를 좀 바꿔나가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비판받는 패권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패권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자 폭탄을 받아야 되고 압박을 받아야 되고 배제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문재인 대표께서 단호하게 문자 폭탄 날린 친문 세력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야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옹호하게 되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패권주의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뭐 문자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배신자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정당한 분노라고 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정당한 분노라고 그랬는데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분노가 정의의 출발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분노가 아니라 소통과 통합입니다. 그건 어느 후보라도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주변 측근의 대본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즉흥적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건가요? 이상민 의원님. 오늘 저 문재인 후보를 모집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캠프 뭐 대변인도 아닙니다만 저는 문재인의 뭐 문재인 캠프에서 그걸 뭐 관여했다든가 무슨 뭐 지시했다든가 이런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열성적인 아마 지지자들 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짐작이 되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말리고 그러지 말자고 했어야 되지 않았냐. 네. 네. 그럼 말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이 같은 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발언을 일부 하고 계신데 또 문자 폭탄 안 받을까 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만. 저는 그러면 전화로 계속 할 거예요. 네, 예. 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행태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댓글 부대 의혹과 비슷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발언 있습니다. 네. 2012년 대선 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시발단인가 하는 그런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요. 예. 국정원에서도 또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이것이 한창 문제가 됐잖아요. 예. 지금의 그 문재인의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 보낸다는 1000개, 1000여 개의 문자 거의 동일선상에 있거든요. 네. 이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동의할 수 없다. X를 들어주세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O냐 X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자, 저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아니 동의한다? OX로만 얘기하기는 좀 동의한다. 어려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설명을 해주세요.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저 멘트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네. 저렇게 표현했는데 우선 그 부분이 틀렸고 네. 또 이제 그 국정원에서 이제 알바 부대 해가지고 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일리는 있어요. 저렇게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동원해서 이제 한 것이 또 부적절한 것이고 위법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같다 하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그걸 뭐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했다 이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예. 좀 제가 문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까요? 네. 이거 동의할 그- 수 없다고 드신 거죠? 예,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저는 이제 소위 문자 폭탄을 받아본 사람이니까요. 네. 받으면 상당히 불쾌하죠. 예, 그리고 뭐 상당히 또 신경도 쓰이고. 아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불법 행태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박근혜 정권 대통령이 관여된 정권에서 관여된 그런 댓글 사건하고 동일시한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너무 지나치다. 네.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본질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다른 논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X 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권주의의 예. 모습을 보인 거고요. 아. 댓글은 어떤 국가기관의 그럼 불법 불법이고. 행위를 보여준 거기 그렇게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결과는 비슷한데 그 취지하고 출발점 다르다고 봅니다. 하겠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의 매우 센스 있는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양쪽 다 안 좋죠. 그게 뭐 감정이든 의도든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오는 26일 일요일은 천안함 폭침 7주기가 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있습니다. 네. 희생 장병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해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충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환기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추미애 대표가 좀 아프신가 봐요. 딴 때보다 목소리가 좀 작아지시네요.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응답이 아직까지 없는 거 보니까 아니 저게 전체적으로. 저거는 네. 자신 없는 말이기 때문에 힘이 빠져. 그런가요? 아니 근데 네. 그 추미애 대표 얘기 중에 희생장병들의 숭고한 뜻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 대목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위 보수 또는 수구 네. 세력들 중에 이 남북관계 또는 이런 것들을 정량용, 선거용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그 자체로 이렇게 받들고 하지 네. 못하고 이를 자신들의 대선용이나 또는 정량용으로 쓰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폭침이냐 아니냐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것을 하여튼 대선에 어떤 안보 이슈로 이용해서 특정 세력이 이익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예. 이해합니다. 저는 저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북핵에 또 미사일에 생화학 무기에 지금 안보적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왜곡하지 말라니요. 지금 무감한 게 문제 아닙니까? 더더욱이 미사일이 동해로 떨어지는데 지금 동해로 방향을 틀어서 여기 우리 본토로는 안 들어옵니까? 왜 이렇게 그냥 아주 걱정 없이 다른 데는 다 걱정하는데 어째 더민주에 있는 정치인들은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의 핵심은 안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절 보고 자꾸 근데 제가 좀 민주당 사람이니까 말씀하세요. 응변을 하면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왜곡되어진 것이다. 민주당 사람들이 안보를 무시한다.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현실 정치인이 안보를 바탕으로
더구나 우리 강령에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꾸 이거를 뭔가 불순한 저기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 문제라고 아니 생각됩니다. 왜곡을 아무도 뭐 불순하게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천안함의 순직한 그런 장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도 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추미애 대표였으면 천안함과 함께 여러 가지 안보적 위기가 있는데 국민이 같이 단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자.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록 더민주도 함께 가겠다 얘기를 해야지. 무슨 발언이 왜곡하지 않도록 하면 이게 역사에 뭐 심판을 받는 데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고 선거용이나 또는 정량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거용으로 누가 제가 사용하지도 말씀드릴게요. 않았는데 먼저 그런 식으로 방어식으로 가는 게 국민을 걱정하게 한다라는 예. 것도 말이 네. 되지 지금 않습니까? 저 말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정량용으로 쓰지 말라. 정량용으로 쓰지 말라는 말에 자기들하고 다른 의견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지. 지금 현재 이 안보 위기에 관해서 우리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이고 또 오늘이 바로 서해 수호의 날, 천안함 장병 추모식이 열린 날 아닙니까? 야권에서 물론 지금 야당이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갔어요. 저 갔습니다. 이상민 의원님만 갔어요. 당 저기, 지도부가 안 잠깐만요. 갔어요. 저 지금 화면에 나오죠? 7675님이 그래서 네. 이거는 예. 그 당의 입장이 태도가 어떠냐는 걸 아주 한눈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분들의 뜻을 우리가 되새기고자 한다면 열일 제치고 누구라도 갔어야죠, 거기에.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걸 도외시하고 정말 지금 한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른정당에서도 엉뚱한 시기에. 오신 분이 없는 것 같던데요. 갔죠. 자, 근데 지금 저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는 예. 먼저 좀 사실관계를 네.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현충원 오늘 서해 수호의 날 현충원 다녀온 대권 후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갔습니까? 못 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한국당에는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요? 국민의당 아마 지금 광주 경선이 내일이라서 아마 아. 못 가셨을 겁니다.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갔습니다. 네. 유승민 가지 않았어요? 네. 예. 간 걸로 보는데. 그리고 네, 한- 유승민, 남경표 후보 두 분 다 갔습니다. 저는 네. 일단 사실관계는 그렇고요. 예, 그런데 예. 저는 시청자 아마 대선 후보들 네. 중에 다 오고 싶었겠죠. 사실 어느 분이고 여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경선이 바로 내일 있거나 또는 다른 일정이 이미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예, 문병호 의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하여튼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런 그 추모 행사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참석했어야 되고요. 또 발언도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해서야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토론회 시간과 겹쳐서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후보들이 있습니다. 갈 수 없었다는 기념식 것을 하던 시간하고 네, 예, 네, 겹쳐서.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한의 보수 세력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노동신문의 이야기입니다. 반동 보수 세력의 도전을 짓뭉개버려야 한다. 보수 패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릴 때 비로소 남조선의 진정한 자유의 봄이 오게 된다. 등등입니다. 자, 근데 저기서 말하는 반동 보수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 각자 해석하시고요. 저 질문은 그렇습니다. 북한 변수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줄까? 준다고 생각하시면 O.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까? O. 영향 주지 못한다. 안 준다. X 들어주세요. 영향을 문병호 의원 못 준다는 거죠? 예. 이 발언 아니요. 이 발언을 포함해서. 예. 네. 대선에 영향을 네, 준다. 준다. 영향을 영향을 준다. 예. 다 좀 오를 말씀드릴까요? 드셨어요. 예, 그러세요. 예. 참 이 북한 이 소위 못된 정권들은 저희 당에 도움이 안 돼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적과의 동침 또는 적대적 공존이라고 해서 아마 네. 김정은 정권은 수구적 정권이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출범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들 정권 유지하는데 아마 그 아주 수구적인 그런 꼴통 정권이 들어서야 자기들의 잘못된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서 저런 말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향은 분명히 저렇게 생각하면 네. 국민들 중에는 야권이
무슨 저쪽 북하고 좀 너무 친화적이지 않냐 알겠습니다. 오해하는 분들도 있죠. 네. 홍 의원님. 지금 이제 저런 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북한 정권이 이제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하면서 이제 반동 보수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이상민 의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저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이제 조치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는지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일관된 그 북한 정권이 아직도 강고하다는 네. 거를 이제 여러 뭐 미사일, 로켓 발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보여주려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좀 말에 짧게, 예. 아까 문병호 의원님께서 어느 당을 얘기하는 재집권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반동 보수의 재집권 도전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지명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얼간 망둥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영이라고 오라고 쓴 이유는요.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보수를 주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가겠습니다. 예, 자유 오늘 오늘 자유한국당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이 도지사 보궐선거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격돌했습니다. 놓고, 그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잠깐 네. 보시죠. 예. 김관용 지사, 도지사 보선을 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에 올인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여야 선거꾼들이 설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면 경남은 망한다. 또 선거 비용을 경남도청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관영 지사도 도지사고 홍준표 지사도 도지사입니다. 두 사람 다 네. 대선 후보인데 그래서 지금 도지사 경선과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김관영 후보 도지사 보선 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대선 경선에 올인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시면 O를, 동의할 수 없으면 X를 들어주세요. X. 올인하는 모습이 예. 아니라는데 예. 동의하시는 예, 노. 홍준표 지사의 모습이 대선에 올인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 비판에 동의하시면 좀 질문이 좀 하면요. 예. 아 근데 두 분 말씀이 저는 네네. 매우 못마땅해요. 아, 그러니까 예. 저는 같은 단체장이 자기 임기 중에 다른 선거에 나오는 거는 매우 못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론으로. 네. 그 두 분이 지금 현재 지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선거 나와서 홍준표 지사는 보선을 하게 되면 300억을 낭비하게 된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뭐라고 해야 될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한. 그것은 안희정 지사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 저는 뭐 단체장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허용하고 또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사직을 내놓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봐요. 후보가 확정되면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네. 사퇴해야 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후보가 안 될 바에는 계속 뭐 도지사를 해야죠. 하고 그래야만이 행정 연속성도 있는 것이고 또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도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대체로 그 자기 갖고 있는 직을 버리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도행정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성급히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도행정에 대해서 좀 더 올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제재는 나중에 합의해서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궐선거 비용이 300억이나 들어간다면 그거를 계속 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러나 어쨌든 뭐 이 지금 도지사가 4명이나 지금 뛰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라이브 쇼가 별 다툼 없이 참 보기 좋게 진행이 되네요. 이렇게 시청자의 총평을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어나서 악수하시고.